오늘은 페니키아 문자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에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의 문자도 한번 다루었고, 또 우리는 점토 문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의 파피루스까지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4주차에서는 페니키아 문자인데요. 이 페니키아 문자는 그동안에 우리가 본 문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문자는 더 이상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의 지식혁명이죠. 문자를 만드는 원리가 이제 어떤 사물의 모형을 보고 그리는 것에서부터 소리를 적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표음 문자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 페니키아 문자는 결국 문자의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것인데요. 페니키아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그 문자의 효용은 후세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발전했을까? 그것이 지식혁명에서 미친 큰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죠.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저와 함께 21개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제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백승종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약 20여 권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저술했고요. 또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또 세계의 문명과 역사를 같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행학의 테두리 안에서도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역사와 문화를 논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역사 전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전공자가 아닌 여러분에게 역사와 문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졸리는 얘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각자의 전공을 저는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 전공의 베이스 위에서, 토대 위에서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4주차 강의인데 오늘까지는 비대면 강의가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이 견행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인터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설명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대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가 끝날 때마다 보면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과제를 지금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어딘가 잘 기록해 두셨다가 궁금한 문제는 저와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얘기하고 더 급한 것은 문자가 아니고요. 메일로 저한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 틈이 날 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듣고 흘리지만 말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50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알 수 있죠.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지금은 거기가 리비아죠. 리비아. 리비아가, 오늘날의 리비아가 과거의 페니키아에 해당이 된다. 그 주변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어요. 가령 이제 그 페니키아는 외연입니다만, 가장자리입니다만, 빙 둘러서 바빌론, 우르크, 우르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고, 맨 처음에 문명이 일어난 부분은 바빌로니아라고 표시된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르, 우르크, 라가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아주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문화가 일어났고, 즉 문자가 거기서 탄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니키아의 남쪽에 보면 또 아주 풍요로운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테베와 멤피스를 중심으로 한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 이집트 문명 지역. 거기도 문자가 아주 일찍 나왔던 것이죠. 다 바빌론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은 상형 문자가 지배했던 지역이죠. 그러한 영향 속에서 그 변경에 위치한 페니키아가 결국 뭔가를 만드는데, 그 사이에도 또 큰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타이트죠. 히타이트 제국. 청동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 이들 지역이 페르시아가 되기도 하고 로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브라이, 유대 문명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보십시오.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딱 칼날처럼 붙어 있죠. 이건 결국 페니키아가 무엇을 생업으로 삼을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바다가 이들의 밭이었다. 바다가 밭이었다. 그럼 물고기를 잡았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중해 연안을 오가면서 이 중요한 나라들 사이를 오가면서 교역에 종사할 수 있었다. 교역에 종사해야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페니키아의 특징입니다. 페니키아는 요컨대 해상 국가였다. 바다 위를 움직였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파트너 도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페니키아에서부터 약간 위, 그리고 아래, 이집트 건너편,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스페인, 또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섬 등등으로 널리 파트너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파트너 도시를 연결하는 교역로가 발달해 있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교적 잔잔한 바다예요. 왜냐하면 큰 바다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대서양으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스페인 남쪽의 지브랄타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몫이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중해는 바다이면서도 호수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바다죠.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교역이 발달했다. 그 지중해 교역에 선두에 나섰던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파트너 도시라고 한 것들이 나중에는 다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나중에는 그게 어딥니까? 나중에 로마로 쳐들어가는 한니발의 나라 있죠. 카르타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이미 역사의 처음부터 해상국가였다. 그런데 그 페니키아를 포함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의 말하자면 동쪽 지역이죠. 동쪽 지역이 전부 다 한 제국에 속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도의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것은 자그만치 기원전 5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는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집트까지도 포함하는 영토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의 상당 부분도 페르시아 것이 되었다. 이랬을 적에 그 페르시아 속에 속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는 장점이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일부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 든든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점도 있죠. 그건 뭐냐면 페니키아가 중심이 아니고 페니키아는 어디까지나 페르시아의 조공 국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해마다 뜯겨야 된다 이거예요. 해마다 돈을 바쳐야 된다. 해마다 물건을 바쳐야 된다. 그러려면 페니키아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장사를 열심히 해서 페르시아에 바쳐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자유, 자기들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렸는가는 그 페르시아 영토 안에 지렁이처럼 뻗어 있는 긴 길이 있잖아요. 수사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 수사에서부터 저 끝에 지중해에 이르는 그 지역에 미디아까지 뻗치는 엄청난 이게 바로 황제의 도로 또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고속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도로를 설치한 페르시아 제국. 오리엔트의 문명과 이집트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 페르시아 제국. 그 안에 있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 나라. 그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페니키아는 해상 제국으로서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에는